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려아연의 운명을 가를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의 이사선임 비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명 손우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에 나섭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에 성공한 후 2대 주주 지위에 있는 에어프리미아까지 손에 넣어 항공업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3년간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에서 7.8%로 내립니다.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가 적용돼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틱톡 인수를 원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플랫폼사들은 쇼폼 시장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법원이 어제 MBK와 영풍이 제기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서인데요.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내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중 몇 명이나 이사회에 진입할지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고려아연과 MBK, 영풍 양측의 이사 선임 비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법원이 MBK, 영풍의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린 영향입니다.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과시킨 뒤 이를 바로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려던 고려아연 측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고 MBK와 영풍 측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임시주총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은 주주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들 중 얼마나 과반의 찬성을 받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수는 14명, 고려아연이 추천한 이사는 7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제3의 주주들이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중 일부만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ISS는 4명, 글래스루이스는 전원에 대해 전부 반대하면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럴 경우 14명 모두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MBK와 영풍 측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큽니다. 막판까지 판세를 점칠 수 없는 가운데 일단 임시주총에서 이사회의 윤곽은 가려지게 됩니다. 임시주총 후에도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만큼 경영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표대결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대명 손우그룹이 시장의 관측대로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LCC 지분을 높이며 항공업 진출 의지를 키워온 대명 손우그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건데요. 티웨이항공 경영권 인수에 성공한 후 2대 주주 지위에 있는 에어프리미아까지 손에 넣어 항공업계의 신흥 강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 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앞서 지난 20일 티웨이 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전면 교체와 경영 개선 요구서를 전달한 데 이어 21일에는 오는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한 주주 제안 전달과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요청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주주 제안을 통해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준혁 대명 소노그룹 회장은 대명 소노그룹의 풍부한 국내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출시와 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 티웨이 항공의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 회장은 또 이번 항공산업 진출을 대명 소노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식을 사들인 대명 소노그룹의 티웨이 항공 지분율은 26.77%, 티웨이 항공 최대 주주인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의 지분율은 30.07%로 지분 차이가 3%포인트도 나지 않습니다. 양측이 경영권을 놓고 막바지 지분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대명소노는 지난해 10월 JC파트너스와의 지분 양수도 계약을 통해 에어프리미아 지분 26.95%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추가 거래를 통해 지분율을 50% 넘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항공업 진출을 선언한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리미아 인수에 모두 성공해 중단거리 및 유럽, 미주까지 아우르는 장거리 도선을 확보한 새로운 LCC를 출범시키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에서 7.8%로 내립니다. 상세간에 따라 차등 수수료가 적용돼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 같은 차등 수수료제는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플랫폼도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여운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오늘 상생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매출 규모에 따른 배달 수수료 차등 부과입니다.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됩니다. 중개 이용료의 경우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 80% 이내는 6.8%, 80% 초과는 2%가 적용됩니다. 배달비의 경우 상위 35% 초과 50% 이내는 2,100원에서 3,100원이, 상위 50% 초과는 1,900원에서 2,900원이 적용됩니다. 매출 상위 35% 이내의 경우는 최대 3,400원으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배달비가 적용되게 됩니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부담을 덜게 되며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이 25,000원이 넘어야 부담을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음식을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25,000원 이상부터는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배민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더 나은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민이 상생안을 먼저 내놓으면서 쿠팡이츠 역시 뒤를 이어 상생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배달업계 유일한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요기요는 요기요 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통해 주문 중개 수수료와 포장 수수료를 인하했다면서 향후 1년간 매출액 하위 40%가 내는 주문 중개 수수료 일부도 페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배달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여은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틱톡 인수를 원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쇼폼 콘텐츠 트렌드를 주도하며 페이스북 같은 전통적인 플랫폼의 입지를 잠식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쇼폼 서비스에 힘을 주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일보 이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틱톡이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머스크가 인수를 바란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머스크가 언급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누군가 틱톡을 인수하고 지분 절반을 미국에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미국 내 사업권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퇴출되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겠지만 절반을 미국에 주고서라도 이익을 계속 취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머스크는 이미 X를 보유 중인데요. 머스크가 틱톡마저 인수하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틱톡이 쇼폼 콘텐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퇴출 위기를 맞았었죠. 이 틈을 노린 플랫폼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고요? 네, 플랫폼 기업들은 틱톡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쇼폼 이용자들을 흡수하려는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나선 건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틱톡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 에디츠를 3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쇼폼 서비스 강화에 한창입니다. 네이버 쇼폼 브랜드인 클립은 광고 수익 공유 모델인 광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올해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틱톡처럼 크리에이터와 상품 판매자가 제휴할 수 있는 모델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역시 쇼폼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다음 모바일 앱에 쇼폼 탭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카카오톡 내 쇼폼 서비스인 펑도 콘텐츠 길이를 세분화하는 등 기능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쇼폼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플랫폼 기업들이 쇼폼 콘텐츠에 집중하는 건 최근 짧고 빠른 영상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쇼폼 이용률은 70%에 달했는데요. 1년 새 약 12% 오른 겁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 시 쇼폼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1%에 달했습니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쇼폼 시장 규모는 400억 달러로 향후 5년간 6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쇼폼 시장이 부피를 키우면서 플랫폼 업계에선 차별화된 쇼폼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쇼폼 업계에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수백억 원 규모 친인척 불법 대출로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해 벌어진 금융사고란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책무 구조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책무 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는데 금융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 사건은 조직 내 내부 통제 기능 상실로 발생한 금융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 걸쳐 517억 4,500만 원 규모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과 김 씨, 우리은행 임원들이 결탁한 조직적 불법 대출로 규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당초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대출 규모 350억 원보다 더 많은 불법 대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손 전 회장과 경제적 공동체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은행의 경영 전반에 관여,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국책은행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 5천만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가격을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 현직 대출 담당 직원과 친분을 이용한 것이 드러나 금감원이 검사 중입니다. 현재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담당 책무 관련 내부 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해임 요구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부에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제재뿐 아니라 금전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 강력한 처벌로 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은 책무구조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인력 확충에 들어가며 금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건설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최악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23년 만에 적자 전환한 가운데 잇따라 발표할 건설사들의 실적도 암울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당분간 실적 먹구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연결 기준 1조 2,20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낸 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난 건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때문. 매출은 32조 6,944억 원으로 10.3% 늘었습니다. 연간 누적 수주액은 30조 5,2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였던 29조 원을 초과 달성한 겁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삼성물산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10억 원, 전년보다 3.2% 줄었습니다. 매출은 18조 6,55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DLENC와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도 다음 달 초 잇따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건설 원가율이 크게 오른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지속돼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했을 걸로 본 겁니다. 원자재의 인상이라든지 인건비의 인상,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양시장도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의 순이익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이 같은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건설사들의 실적 회복은 더딜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가전업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전자칠판을 잇따라 출시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교육시장, LG전자는 오피스 시장을 타깃으로 점유율 높이기에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전자칠판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자칠판은 터치 기능이 내장된 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영상 자료를 띄우고 전자펜으로 판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기자재입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교육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AI가 접목된 전자칠판으로 교실 풍경을 바꾼다는 계획. 수업 내용 자동 요약은 물론이고 교사의 음성 텍스트도 실시간 전환해줍니다. 수업 도중 화면 속 이미지나 텍스트에 원을 그리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수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용 솔루션을 탑재한 결과입니다. LG전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잡고 기업 간 거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최대 86인치의 대화면에서 터치 멀티스크린으로 한쪽은 회의 자료를 띄우고
다른 쪽은 AI가 실시간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줍니다. AI로 회의 기록과 요약, 공유까지 도와주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기업 고객의 제품 관리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보관. LG전자는 스마트 오피스 시장 공략을 통해 B2B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자칠판은 약 5만 2천 대가량으로 2020년과 비교해 2.5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내년엔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 전자칠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MM이 앞으로 1년 이내에 2조 5천억 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MM은 오늘 주주 환원 확대와 안정적 지속적 수익 달성 등 5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우선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세우고 2030년까지 배당 성향 30%와 시가 배당률 5%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 정책 외에 추가 금액을 더해 작년 결산 배당을 포함해 총 2조 5천억 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HMM은 오는 2030년까지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사업에서 155만 TEU의 선봉량을, 벌크 사업에서 1,256만 DWT를 확보해 글로벌 선사 수준의 사업 역량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